생활의 지혜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도하는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행운과 좋은 기운을 유도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사령에 속하는 동물 풍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령의 동물 중에서 용과 거북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령 중 나머지 기린과 봉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생활하는 집안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장식물, 그리고 또는 이 집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은 풍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유도하여 복력과 행운을 불러서 이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생활 속 힐링 풍수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풍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생활 풍수 문화와 더불어서 일정 부분 우리 생활 문화에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는 관념들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기린의 풍수적 상징, 기린의 풍수적 상징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령에서 말하는 기린은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길상으로 몸은 사슴의 몸체를 닮았고 다리는 말의 발굽과 같고 꼬리는 소의 꼬리 형태를 갖고 있으며 몸 전체에 5가지 색이죠. 5색이 영롱한 비늘로 덮여 있다는 아주 상서롭고 길한 기운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세상에 나올 때 나타난다는 이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서 태평성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린은 산이나 들에 있는 풀을 밟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돋은 뿔은 부드러운 살로 되어 있어서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린의 풍수적 상징은 재복을 불러들이고 나쁜 살을 없애주고 희망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전해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린의 전설과 상징 때문에 기린의 상징은 재주와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총명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러한 비상한 아이를 기린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자면 신라시대의 건축물에는 기린 문양을 부조한 벽돌을 이용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에 와서는 왕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이 호위하는 호위군을 기린군이라고도 칭했죠. 그리고 기린의 모양을 수놓은 기린 의장기를 세워서 그 위용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기린의 풍수적 길작용과 기운의 유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린이 풍수적으로 암시하는 기운이나 상징은 모든 흉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어떤 부적의 효과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믿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 속성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한 몸에 여러 동물의 특징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기린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살펴보더라도 기린에서 이 기자는 수컷을 의미하고 린자는 암컷을 의미합니다. 기린의 성정은 매우 온후하고 고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하고 때에 따라서 매우 용감한 길상의 짐승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나쁜 살기를 제거하거나 잡스러운 기운을 물리치는데 효과가 높다고 여겨서 집안에 침입하는 흉엄한 살기나 유년 시기에 의한 어떤 위험한 살을 해소하고 정화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린은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고 행운과 복력과 행복을 끌어들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집안의 재난이나 도둑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집안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할 때는 이 암수 한 벌로 쓰거나 집 주변에 흉상이 있는 방향으로 놓아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창가나 현관에 배치해도 좋다고 봅니다. 자, 봉황의 풍수적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풍이나 상서로운 길상을 의미하는 그림이라든가 장식에는 의뢰의 이 봉황의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적인 지명이나 형상과 관련해서 봉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봉황의 풍수적 상징과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은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운 새, 즉 서주를 뜻하죠. 그리고 봉황은 예로부터 태평성대의 징조인 이 성인의 탄생에 맞추어 세상에 나타나는 상상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황이라는 단어에서 봉자는 수컷을 의미하고 이 황자는 암컷을 의미하는데요. 봉황은 수컷과 암수가 이 오동나무의 이 사이좋게 깃들어 살면서 예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천, 감미롭고 맛있는 물을 마시고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 후한의 학자인 허신이 논술한 설문해자에 봉황은 동방군자의 나라에 나와서 사해 바클 나라 곤륜산을 지나서 지수의 물을 마시고 약수에서 깃을 씻고 저녁에는 풍열에서 잠을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편안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색과 다섯 가지 색과 오음, 다섯 가지 오색과 오음을 구비한 봉황은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며 그리고 용과 학이 교미하여 낳은 상서로운 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황의 머리와 무늬는 덕을 상징하고 날개 무늬는 의를 상징하고 등의 무늬는 예를 상징하고 가슴의 무늬는 어짐을 상징하고 배의 무늬는 믿을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의 절도에 맞으며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을 추는데 이 새가 한번 나타나면 천하가 편안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자를 의미하는 봉황. 봉황은 양택과 음택의 풍수적인 의미 외에도 옛날 왕조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봉황의 형상은 풍수에서 특히 비보 풍수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마을의 진산 등 이 산의 형국이나 지세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고의 권력자인 천자가 귀가하고 드나드는 궁문에 봉황의 모양을 장식하여 배치하였는데 이것을 봉궐, 봉문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천자가 타는 수레에 봉황을 장식하여 봉거 또는 봉년 또는 봉여 등으로도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천자가 있는 도읍을 봉성, 궁중의 연못을 봉지라고 하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천자를 미화하거나 어떤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봉황의 형상은 모든 경사스러운 일을 의미했다고도 봅니다. 그때마다 이름자에는 여지없이 봉자를 반드시 써 넣었다는 것입니다. 관직에 있어서도 높은 벼슬을 의미할 때는 봉경이라 했고 좋은 못을 뜻할 때는 봉녀, 또 아름다운 누각, 누를 의미할 때도 봉누라고 했고요. 또 피리 등의 고상한 신묘한 소리음을 봉음이라고 하는 등 이 봉자가 들어갔을 때 나쁜 뜻을 의미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자, 풍수지리 형국에 많이 이용된 봉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봉황은
비봉, 예를 들어서 비봉 비소형 등 이 풍수 용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장수와 오래 사는 장수와 어떤 경사로움을 상징하여 집안의 병풍이라든가 액자 또는 그림 등 이 상서름을 뜻하는 의미로 이용되었습니다. 산의 형상이라든가 산의 지형의 형상, 이 모든 풍수의 형국에 많이 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령은 천지사방을 호위하는 호위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형상이 시대마다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다고 보지만 인간의 상상과 삶의 현실에서 이 추가하는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러한 봉황의 모양으로 형성화되어서 널리 이용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망자의 무덤과 널의 앞쪽에도 그려져 묘지 풍수에서도 많이 이용되었다고 봅니다. 봉황에 관한 풍수지리 형국도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 풍수에서는 비보 풍수 등에 이르기까지 이 봉황의 상징성이 풍수적으로 매우 중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봉황을 이용한 풍수적 형국의 사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봉황에 대한 상징적 형국은 유난히 많았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봉황은 풍수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움트고 좋은 지기, 땅 기운이 모이는 길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길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봉황의 형국이 있는 산이라든가 지형을 명당지세로 보았던 이 풍수적인 관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의 산하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형국의 예를 든다면 봉황이 둥지를 나오는 형국인 봉황출소형, 봉황이 날개를 펴는 형국인 봉황전시형, 그리고 봉황이 조를 쪼는 형국인 봉황탁속형, 봉황이 둥지로 돌아오는 형국인 옥봉귀소형, 또 봉황이 과일을 쪼는 형국인 비봉탁실형, 봉황이 둥지로 날아드는 형국인 비봉귀소형, 봉황이 알을 품는 형국인 봉황포란형, 날아가는 이 나는 봉황이 날개를 접는 형국인 비봉귀익형, 다섯 봉황이 둥지를 놓고 이 다투는 형국인 오봉쟁소형, 다섯 마리 봉황이 구슬을 놓고 다투는 형국인 오봉쟁주형, 봉황이 날아가는 형국인 상봉형 등 이렇게 수없이 많은 봉황의 형국이 산이나 마을 등에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21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